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장품 혹은 앞으로 사면 좋은 화장품들을 알차게 뽕 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고 쓰면 훨씬 알차고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어요. 지난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꿀팁도 있는데 오늘 한 번에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얼른 시작! 첫 번째는 먼저 글로우 크림이에요. 이런 글로우 크림은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윤광을 주잖아요. 그 방법 외에도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라 퍼프에 바르는 거예요. 이 정도 짰어요. 그리고 깨끗한 퍼프에 다 묻히지 말고 조금만 묻히는 거예요. 윗부분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만들면 돼요. 건조한 퍼프는 퍽퍽한 느낌이거든요. 피부에 쫀득하게 달라붙지 않아서 밀착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보송보송하게 발려서 매트하게 표현이 돼요. 피부가 건조한 분이나 모공이 큰 분은 잘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렇게 살짝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로우 크림 외에도 수분 크림이나 미스트로 해도 되는데 글로우 크림으로 하면 좋은 점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만들기 쉬워요. 퍼프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면 훨씬 촉촉하게 발려서 밀착이 잘 돼요. 피부가 들뜨는 거, 각질 부각, 모공 부각을 줄일 수 있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바르다가 이 메마른 느낌이 사라지면 살짝 또 묻히면 돼요. 그리고 건조하고 각질이 잘 뜨는 곳, 주름이 잘 끼이는 곳은 글로우 크림을 조금만 묻힌 다음에 그 부위에 살짝만 먼저 발라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그 다음에 커버해 주시면 훨씬 촉촉해져요. 파운데이션이 덜 뜰 거예요. 글로우 베이스 이렇게 쓰시면 들뜸 없이 파운데이션이 딱 달라붙어요. 다음 제품은 리퀴드 컨실러예요. 내 피부톤에 맞는 리퀴드 컨실러와 리퀴드 립을 섞는 거죠. 이 팔레트는 필리밀리에서 받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둘이 섞어주면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 컬러 코렉터가 돼요. 다크서클이나 눈썹 부근, 인중이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푸른빛이 나고 칙칙한 곳은 이런 붉은빛이 나는 컬러 코렉터로 많이 커버를 하잖아요. 이렇게 립 컬러로 섞어도 좋아요. 그 칙칙한 곳이 많이 어둡고 푸른빛이 난다. 이런 분은 채도가 강한 많이 붉은 컬러와 섞는 게 좋고요. 그 칙칙한 곳이 많이 어둡지는 않다. 살짝 칙칙하다. 혹은 피부가 밝은 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로즈나 코랄빛이 좋아요. 채도가 더 빠진 거. 혹은 그냥 비율을 조정하면 돼요. 립 컬러를 더 많이 할수록 붉은빛이 더 많이 나니까 많이 칙칙하거나 어두운 피부. 립 컬러 비율을 줄이고 컨실러를 많이 하면 밝은 피부나 덜 칙칙한 곳에 하면 됩니다. 이런 피치 컬러로 만들었어요. 여기 눈썹 정리해서 푸른 곳 보이시죠? 이런데 바르면 돼요. 저는 여기 푸른빛이 나서 여기에도 발라요. 이렇게 섞어서 발랐을 때 좋은 점은 립 제품이 촉촉할수록 컬러 코렉터가 정말 촉촉해져서 각질 부각 없이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립보다는 촉촉한 타입의 글로우 립과 섞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리퀴드 립의 비율을 많이 높이고 컨실러는 조금만 해서 섞으면 이런 예쁜 리퀴드 블러셔가 탄생해요. 원하는 컬러로 제품 골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뽀얀 느낌을 원하면 컨실러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채도를 높이고 싶으면 컨실러 조금만 섞으면 돼요. 이렇게 컨실러로 블러셔 만들면 좋은 점이 약간의 커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블러셔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발려요. 그냥 크림 블러셔만 바르면 커버가 약간 걷어지잖아요. 덜 벗겨질 거예요. 커버력을 원하는 분께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컨실러예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죠. 먼저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방법인데 하이라이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퍼프에 묻힌 다음에 하이라이트 존에 바르는 거죠. 미간, 이마 중앙, 앞볼, 턱 중앙 살짝, 코끝, 콧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차올라 보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그 외에도 꺼진 부위에 다 바르면 돼요. 사람마다 꺼진 부위가 다르잖아요. 볼 꺼진 부위나 입가, 눈두덩, 그리고 팔자. 팔자는 브러쉬로 해야 돼요. 윗부분에만 발라야 됩니다. 피부가 23호 이상으로 어두운 분은 화이트 컬러가 너무 밝게 느껴지니까 원래 내가 쓰던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와 화이트 컨실러 섞어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 밑꺼짐. 눈 밑꺼짐에 할 때는 세필 브러쉬로 해야 돼요. 정말 세밀한 부위니까. 그리고 화이트 컬러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내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 살짝 섞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꺼진 부분에 세필 브러쉬로 바르면 돼요.
다크서클 심한 분, 눈 밑 많이 꺼져 있는 분 웬만한 밝은 컬러로는 안 차올라 보이거든요. 이런 화이트 컬러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꺼진 부위, 하이라이터 부위가 정말 밝아지니까 튀어나와 보이고 차올라 보여요. 그 다음 방법으로 콧볼 축소에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콧볼 가장자리에 붉은기가 있거나 그림자가 지면 코의 경계가 뚜렷해져서 코가 더 커 보여요. 저처럼 콧볼을 좀 축소하고 싶은 분은 이 화이트 컨실러와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섞어요. 아까 눈 밑 꺼짐에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밝게 만들었어요. 브러쉬로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잘 뜨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등에서 양을 덜어내 주셔야 돼요. 살살살살 발라야 돼요. 잘 뜨는 부분은 두드려서 바르고 그냥 화이트 컬러만 칠하면 너무 밝으니까 커버는 안 되고 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와 섞어야 돼요. 이렇게 한쪽을 가렸어요. 가장자리가 사라지니까 코가 훨씬 작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콧볼 축소하는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용 방법으로 리퀴드 블러셔를 좀 더 뽀얗게 만들고 싶다. 블러셔가 너무 어둡다. 이러면 블러셔와 이 화이트 컨실러를 섞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주 밝은 블러셔가 나와요. 화이트 컨실러 조금만 섞어도 바로 밝아지니까 살짝만 밝히고 싶으면 화이트 컨실러 아주 조금만 하셔야 돼요. 비율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채도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뽀얀 블러셔를 하고 싶다. 근데 제품 사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컨실러에 리퀴드 립을 섞으면 돼요. 아주 뽀얗고 밝은 블러셔가 완성돼요. 이렇게 밝고 뽀얀 컬러. 그리고 파운데이션 컬러가 너무 어둡다, 톤업하고 싶다. 그러면 파운데이션에 화이트 컨실러 섞어주시면 더 밝은 파운데이션이 완성돼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제품이에요. 화이트 컨실러. 저는 이 세 가지 제품을 잘 쓰고 있는데 먼저 글로우 제품은 정말 촉촉해요. 밤 형태처럼 나왔거든요. 윤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주 촉촉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나 윤광 표현하고 싶은 분은 이 글로우 제품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3C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얇게 발리고 건조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글로우는 밤 형태여서 꾸덕하게 올라가고 3C 제품은 리퀴드 제형이다 보니까 더 얇게 올라가요.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삐아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얇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두껍지 않은 피부 표현 하고 싶다 이런 분께 추천해드리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세미매트예요. 얇고 세미매트한 제형이 좋다면 삐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파우더인데요. 먼저 펄 파우더예요. 이렇게 파우더 자체에 고운 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은은한 광채가 나요. 펄 파우더 하면 보통 광채 효과만 떠오를 수 있는데 이 펄 파우더는 베이스 밀착력을 높일 때 쓰기 좋아요. 반짝이가 얼굴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파우더에 반짝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베이스가 확실히 오래 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 행사 갈 때 펄 파우더를 마지막에 하고 갔거든요. 그날 밤에 씻기 전까지 베이스가 그대로였어요. 물론 파우더만 그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고 베이스도 열심히 발랐지만 어쨌든 펄 파우더도 한 몫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펄 파우더는 덜 건조해져서 건조한 피부에 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 펄 파우더로 똑같이 파우더 해주시고 나는 지성이어서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분은 한 번 더 유분을 더 잘 잡아주는 노세범 같은 그런 파우더 한 번 더 하면 좋아요.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어두운 파우더예요. 저는 이걸 쉐딩처럼 사용하거든요. 내 피부톤보다 1.5에서 2호 정도 더 어두운 파우더? 저는 보통 19호 정도 사용하는 밝은 피부예요. 2.5호를 잘 쓰고 있어요. 좀 더 쉐딩 효과를 확실하게 주고 싶거나 톤업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맞췄을 때는 3호도 사용해요. 이 어두운 파우더를 콧볼 바깥쪽, 콧대, 미간, 아이홀, 그리고 넓은 브러쉬로 바꿔서 외곽, 턱선 이런 데 다 하는 거죠. 밝은 톤으로 얼굴 외곽까지 파우더를 하면 얼굴이 넓어지거든요. 밝은 입자가 외곽까지 다 덮어서 밝게 표현하기 때문에 얼굴이 확장돼 보여요. 그래서 이 외곽은 어두운 컬러로 파우더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귀찮은 날에는 쉐딩 안 하고 파우더로만 하고 더 자연스럽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위에 쉐딩을 해요. 이렇게 어두운 파우더를 하고 쉐딩을 하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쉐딩 하나만 하면 음영감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칠하게 되고 그럼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파우더로 약간 어둡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쉐딩을 하면 조금만 칠해도 금방 어두워지니까 바르는 양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애초에 파우더랑 쉐딩이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섞어서 발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아주 간편하고 좋아요. 다음은 밝은 파우더예요. 밝은 파우더 중에서 이 제품이 제일 톤업 효과가 좋아요. 아까 화이트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파우더도 똑같이 밝은 컬러로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꺼진 부위와 입체감이 필요한 부위에만 이 밝은 파우더를 하는 거죠. 컨실러로 입체감을 다 줬는데 파우더를 한 톤으로 다 덮어버리면 그 밑바탕에 깔렸던 화이트 컨실러가 살짝 묻혀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효과가 약간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톤을 맞춰주시면 입체감이 정말 많이 살아나고 메이크업이 더 가벼워져요. 뭔가 많이 추가돼서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것 같지만 정말 메이크업이 가벼워집니다. 적은 양을 발라도 이미 깔린 게 많아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요. 파우더 그냥 유분 잡는 용도가 아니라 입체감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은 바로 연한 아이라이너예요. 이렇게 연한 아이라이너 요즘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라이너를 눈썹 그릴 때도 정말 잘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뾰족해서 세밀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컬러도 진하지 않으니까 눈썹 결 표현할 때 너무 좋아요. 눈썹 숱이 많고 빈 부분이 살짝 있다 이런 분은 그 빈 부분만 살짝 채워야 정말 자연스럽고 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빈 부분만 살짝 채우면 돼요. 힘줘서 꾹 누르면 너무 진해지니까 손에 힘 빼고 브러쉬 끝으로 살짝씩만 그리면 돼요. 특히 이 눈썹 앞머리가 그리기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한 올 한 올 그려주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한 올 그리고 쉬고 한 올 그리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연속해서 칠하면 뭉개질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뭉개졌거든요. 이럴 때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내주면 흐려져서 자연스러워져요. 눈썹 숱 많은 분들은 이렇게 빈 부분만 채우기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그려야 하는 분은 일단은 섀도우와 펜슬 편한 제품으로 먼저 채워주세요. 눈썹을 그렸는데도 펄이 없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빈 부분에 라이너로 그리는 거죠. 펜슬로 해도 잘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진하게 그려지는 제형으로 한 올 한 올 그려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이렇게 빈 부분을 채워줬어요. 이렇게 눈썹 그릴 때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사용 방법은 하관 쉐딩에 쓰는 법인데요. 인중 길이, 턱 길이 줄이고 싶은 분은 오버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립 제품으로 하면 잘 지워지잖아요. 이 아이라이너는 덜 지워지기 때문에 이 연한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리고 재빨리 말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수정이 힘드니까 재빨리 이렇게 문지르면 음영이 딱 생기죠. 이렇게 칠하고 문지르기. 음영이 생겼어요. 이렇게 인중, 아랫입술 쉐딩에도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언더용 라이너, 트임 라이너, 투쿨포스쿨 2호 퍼지, 삐아 20호 모브번. 일단 이런 제품은 언더 트일 때 많이 쓰이잖아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트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보여드렸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정면으로 거울을 보고 눈동자 끝나는 지점에서 일자로 그릴 거예요. 속눈썹에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바짝 붙어서 일자로 빼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뺀 다음에 면봉이나 브러쉬로 그냥 문지르면 돼요. 대신 방향은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 간단하면서 트임 효과가 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을 아이라인으로 그릴 때도 너무 추천해요. 이 눈 점막과 비슷한 컬러잖아요. 눈 안쪽은 붉은 컬러거든요. 이런 붉은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리면 별다른 섀도우 하지 않아도 칙칙해지지 않고 화사해 보여요. 섀도우 없이 아이라인만 그릴 때 약간 칙칙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붉은 컬러로 라인 그리면 자연스러우면서 혈색도 돌아 보이고 눈도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그리고 그대로 립 라이너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다음은 하이라이터예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애교살로 정말 많이 활용해요. 애교살 볼록 나와 보이고 더 화사하게 밝히고 싶을 때 하이라이터만한 게 없어요. 하이라이터 단독으로만 바르면 너무 밝아져서 어색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를 묻힌 다음에 그날 사용한 섀도우를 섞으면 돼요. 차분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너무 밝지 않은 컬러 사용해도 되고 볼록 나와 보이고 싶으면 최대한 밝은 컬러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섞어 바르면 섀도우만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화사함이 표현돼요. 너무 화사해졌죠?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눈두덩 꺼져서 고민인 분 계시잖아요. 꺼진 부위에 바르면 정말 화사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아이 메이크업에 쓰기 너무 좋다. 화사하게 눈두덩을 밝혔고, 그리고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꺼진 데에 바르기도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코끼임이랑 같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해야 되고, 팔자 약간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바르면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차올라 보여요. 다음은 마스카라 픽서예요. 혹은 투명 마스카라? 마스카라 전에 꼭 픽서를 발라요. 그러면 어떤 마스카라를 써도 절대 안 번져요. 이거를 속눈썹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다 끝나고 손등에 살짝 덜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살짝만. 그리고 손가락에 전체적으로 묻혀줘요. 그리고 마르기 전에 얼른 아이라인 그린 곳에 톡톡톡 발라요. 언더 삼각존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눈화장 안 번져요. 메이크업 실러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이 없다면 마스카라 픽서나 투명 마스카라 발라주시면 돼요. 딱 굳어서 잘 안 번져요. 대신 너무 많이 바르면 하얘질 수 있고 갈라질 수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살짝만 묻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픽서는 꼭 투명 컬러여야 돼요. 블랙 컬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머리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헤어 영상도 꼭 들고 올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도 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